안녕하세요, 현목코치입니다. 오늘은 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르막에서 안장을 올리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게 좋은지, 안장을 내리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산에 왔어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떠올리실 거예요. 우리 동호회에서는 혹은 우리 동호회 뭐 누구는 안장을 자꾸 올리고 타라던데, 아니면 누구는 안장을 자꾸 내리고 타라던데. 자, 이런 얘기들이 많아진 시점이 정확하게는 언제서부터냐면, 여러분들이 이 바이크를 많이 타시고 난 이후부터는 안장을 내리고도 오르막을 올라가도 되지 않나? 잘 올라가지니까요. 전기지가 막 도와주고 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립되는 의견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동호회 내에서 막 여러 열띤 토론을 하시면서 동호회 생활을 하고, 이 말이 맞냐 이 말이 맞냐 이러면서 하시는 게 아주 그것도 좋은 취미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걸 마련하고 싶으시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잘 세우셔서 그 기준을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장을 올리고 타는 게 맞는지 내리고 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르막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간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자전거로 오르막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행위를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 뭐 다양한 것들이 떠올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중요한 거는, 바퀴가 어쨌든 굴러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달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페달만 잘 굴릴 수 있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EMTB를 타면 오르막을 더 잘 올라가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페달링이다. 페달링에 있어서 안장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 안장을 올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안장을 정상적인 포지션에 올려놓는 게 페달링에는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세팅을 할 때 안장을 다 올린 이 최고의 상사점을 항상 페달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높이에 맞추시잖아요. 사이클도 안장을 최대한 내가 페달을 굴리기에 좋은 위치에 맞춰서 내 다리가 지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근육이나 근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안장 높이 위치를 찾아서 세팅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안장이 낮을 때에 결코 페달링이 좋지는 않다 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MTB는 특수한 환경에서 타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장을 낮춰서 타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물을 넘어가기도 좋고, 올라가다가 뭐 실패했을 때 내리기도 좋고, 좀 더 안전하고, 예, 그 말도 다 맞는데, 어찌 됐건 명확한 기준 한 가지는 뭐냐면, 페달링을 굴려서 올라갈 때는 안장을 정상 높이에 올려야지만 페달링에 더 도움이 된다. 이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난관들은 약간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변형을 줘도 되지만, 어쨌든 명확한 기준 한 가지, 그거는 오르막은 안장을 올리고 효율적인 페달링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기준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씩 풀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보셨죠? 안장을 올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연출된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제일 낮을 때와 제일 높을 때를 설정해서 타봤어요. 일반 자전거를 타보시면 명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안장을 내렸을 때는 페달을 굴리는 부분 자체에 힘이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릎에 무리가 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또 드릴 내용 중에 첫 번째, 안장을 올리고 타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생활체육으로 즐기시잖아요. 그 다음에 자전거는 주변이 역동적으로 변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자전거 위에서 하는 행위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같은 동작을 수없이 많이 반복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전거를 즐기시면 생각보다 자전거를 타면서 생기는, 넘어져서 사고로 생기는 부상 말고 그냥 반복적인 행동으로 하는 부상을 경험하실 수 있게 돼요. 그게 보통은 이제 무릎 관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예전부터 XC, 이 바이크 생기기 전에 XC를 오래 타신 분들은 대부분 막 무릎도 안 좋고 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더 생긴다는 거죠. 안장을 낮추고 타면은. 자, 한번 봐보세요. 안장을 낮추고 타면은 무릎의 가동 범위가 요 정점에서 앞으로 넘어올 때도 거의 최대한 굽혀야 되거든요. 이 최대한 굽힌 자세가 거의 오리걸음을 한 정도란 말이죠. 근데 안장을 다 높였어요.
다 높이면 훨씬 더 여유가 있어요. 다리가 돌아가는 이 궤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장을 높인 상태로 페달링을 하는 게 우리 관절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덜 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우리의 근력과 관절이 안장을 올리고 다리가 더 펴진 상태에서 더 효율적인 근력과 지구력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건 자전거의 특성이에요. 오르막을 올라갈 때 자전거가 이 오르막에서 갖고 있는 각도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 오르막을 잘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포지션이라는 게 있죠. 자, 자전거가 이렇게 오르막에 딱 진입을 하면 뉴트럴 포지션이, 자, 여기에요. 여기 비비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 이렇게, 자,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좀 높은 각도를 보여드리긴 한 건데, 뉴트럴 포지션이 이렇게 해서 앞쪽, 안장보다 훨씬 앞쪽 여기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당겨 앉는 자세를 하죠. 자, 근데 시트가 이렇게 드롭돼 있으면,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이 당겨 앉는 뉴트럴 포지션의 자세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기가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그러니까 안장을 올려서 이 안장 끝에 머리에 엉덩이가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상체를 숙여서 이 경사에 맞는 뉴트럴 포지션까지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거리적으로 가깝고 자세를 잡기가 편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오르막을 타는 거를 연습하셔 가지고 오르막을 타는 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나는 지금 당장은 낮은 게 편한데 라고 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시고 구력이 더 생기시고 오르막을 잘 올라가게 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장을 낮은 상태에서 오르막을 탈 때는 훨씬 더 기형적인 포지션으로 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점점 더 잘 안 움직여지는 그런 자세로, 여기서 뉴트럴 포지션을 찾아가는 자세 자체가 되게 기형적이고, 그런 기형적인 자세가 우리가 페달을 돌리고 중심을 잡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 두 번째 보셨죠? 안장을 내리고 이 오르막에서의 뉴트럴 포지션과 안장을 올린 상태에서의 이 오르막에서의 뉴트럴 포지션을 찾는 게, 안장을 올리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세도 자연스럽고 더 편안한 자세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내용은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주의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만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오르막에서 페달을 굴리다가 내가 앉아서 도저히 이제 페달을 못 굴리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엉덩이를 안장에서 탁 대면서 체중을 이용해서 페달링을 더 굴려주는 이제 해머링의 단계로 접어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면,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자, 해머링을 하기 위한 각도까지 일어나는 거랑, 자, 여기서 해머링을 하기 위해 각도로 일어나는 거랑 엄청난 움직임의 차이가 있죠. 이건 두 번째 내용하고 좀 겹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해머링으로 진입하는데 일어나야 되는 거리의 차이가 안장을 내렸을 때가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올라가다 해머링으로, 안장에 올라가다 해머링으로 가는 순간 이만큼 일어나야 돼요. 네, 이 거리가 멀죠. 이 거리가 멀다라는 거는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는 우리가 아무리 해머링으로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해머링으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해머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리가 금방 지쳐요. 네, 두 번째는 엉덩이가 안장에서 떨어지는 순간 뒷바퀴의 접지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뒷바퀴의 접지가 순간적으로 있어야 될 때는 다시 안장 코에 딱 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뒷바퀴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페달링을 했을 때 슬립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걸리는 토크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혹은 어떠한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해서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안장이 내려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 너무 멀기도 하고 뉴트럴에서 너무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이해되셨을까요? 이것도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도 잘 보셨죠? 단순하게 페달링을 하기에 좋은
안장의 높이 뿐만 아니라 오르막에서는 그 포지션의 변화라든지 또 순간적으로 앞바퀴 뒷바퀴에 실어줘야 될 그런 무게중심의 변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안장을 올리고 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정도로면 안장을 올리고 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귀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건 알겠는데 내 상황에서는 안장을 내리고 타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상황이 저도 뭔지 너무 많이 알아요. 왜냐면 제가 회원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초보자부터. 일단 안장 올리고 타다가 발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위험함이 생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위험하니까 나는 올라가다가 실패할 상황에 대비해서 안장을 내리고 타고 싶다. 그 다음에 난 오르막에서 출발도 해야 되는데 안장 올리고 출발 못한다. 안장 올리고 여기서 출발하고 싶은데 나 이런 거 잘 못한다. 다리도 짧고 안장도 너무 높고 오르막에서 출발하는 것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나는 뭐 이런 턱 같은 거 올라가는데 안장이 높으면 뒤를 끌어오서 올리는 것도 잘 안 되고. 네,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저도 오르막을 올라갈 때 앞에 상황을 보고요, 안장을 반만 올리고 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장을 다 올리고 타는 것보다 안장을 반만 올리고 타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거든요. 언덕의 길이가 좀 짧고 더 난이도가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안장을 다 올리고 타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장을 항상 낮추고만 모든 상황에서 타지 마시고, 내가 이제 많이 연습해서 좀 익숙한 곳에서는 점점 안장을 높여서 타시는 연습을 하고 적응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내 실력이 올라가고 내가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언덕도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언덕은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실 때 앞쪽으로 당겨 앉았다가 실패를 하는 상황이면 항상 발을 앞쪽으로 내리는 습관을 들이시고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오르막에 올라가다가 가장 크게 다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항상 안장 위치에서 발을 옆으로 내리시면서 브레이크를 놓고 계신 분들이 자전거를 엉켜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오르막에서는 정지하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잡고, 한 발을 땅에 내린다면 적어도 자전거 뒤쪽으로 내리지 않으시기.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그대로 앞쪽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제일 높은 위치가 정이 안 되시면 조금 낮은 위치, 그 다음에 되시면 조금 더 높은 위치, 그래서 나중에는 다 높으셔도 불편하지 않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이렇게 적응하는 단계를 거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